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매와 관련된 세금 사례의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먼저 함께 보시죠. 경매 대상 물건은 A주택이고요. 낙찰자는 갑이 받으셨네요. 낙찰일은 23년 1월 5일이고요. 경락 가액은 30억이었습니다. 경락 가액을 완납한 날은 23년 1월 27일이고요. 선순위 권리는 없고 부대 비용이 발생을 했네요. 부대 비용 관련된 내용이 부동산 컨설팅 용역비, 용역비로 1억을 지출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적 지급 의무는 없지만 전 소유자에게 명도비로 1,000만 원을 지출을 하셨네요. 체납 관리비는 총 7천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요.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니까 공용이랑 관련된 부분이 2천만 원, 그리고 전용이랑 관련된 부분 4천만 원, 체납 관리비, 연체료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출 수수료가 금융비용이 3천만 원이 발생한 상황이네요. 자, 부대 비용이 총 발생한 비용을 보니까 2억 1천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즉 경락대금 30억에다가 2억 1천만 원을 포함한 총 32억 1천만 원이 이 A주택과 관련해서 발생한 A주택 취득과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인데요. 이 관련해서 취득세 과세 표준과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취득 가액이 얼마인지를 문의하고 계십니다. 자, 취득세를 먼저 살펴보면 취득세는 취득이랑 관련돼서 발생한 직접 비용과 그리고 간접 비용을 합쳐서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봅니다. 직접 비용은 당연히 지금 사례 같은 경우에는 경락가액이 있죠.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이고요. 간접 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게 건설자금이자, 즉 차입금이자라고 볼 수 있겠죠. 취득 시까지 발생한 이 차입금이자 관련된 부분과 활부나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활부이자, 연체료, 그 외에도 이 취득과 관련해서는 중개수수료가 발생을 하겠죠. 중개수수료도 발생을 할 테고요. 그리고 예를 들게 취득과 관련해서 발생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취득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컨설팅 수수료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 기타 이런 유사한 비용을 예를 들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법인이 취득을 하는 경우하고 개인이 취득을 하는 경우하고 간접 비용의 포함 여부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차입금이자, 그리고 중개수수료, 또 하나 활부이자, 연체료. 이 세 가지는요. 법인이 취득할 경우에는 간접 비용으로 봐서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지만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이자나 금융비용, 그리고 활부이자, 연체료, 중개수수료는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 금융비용 관련된 부분은 23년 1월 1일 이후부터 포함되지 않는 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죠. 갑은 개인이시고요. 지금 취득세 과표를 먼저 보면 직접 비용은 30억이고요. 간접 비용으로 발생한 것 중에서 부동산 컨설팅 용역비 포함이 되겠고, 명도비는 법적 지급 의무가 없이 지급을 하셨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납관리비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죠. 이 부분이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대법원 22년 12월 1일 대법원 판결로 체납관리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에는 이게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요. 아예 이제 포함되지 않는 걸로, 취득세 과세 표준이랑 관련해서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보겠다라고 했는데, 포함되지 않는 그 근거는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체납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취득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체납 관리비하고 상관없이, 즉 우리 경매로 물건을 받을 때 체납 관리비를 내가 내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이 물건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체납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정리가 됐습니다. 법원에서의 논지를 이렇게 보면요.
체납 관리비는 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인수한 이 채무가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부담한 채무가 아니고 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서 승계받게 되는 채무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는 체납관리비 관련해가지고 과세표준을 포함되는 게 공용, 전용, 연체료 모두 포함되지 않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요.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에는 공용분은 포함을 해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대출수수료 관련해서는 금융비용이죠. 금융비용은 개인이 취득했을 때하고 법인이 취득했을 때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였죠. 법인이 취득을 했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지만 개인이 취득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갑이라는 개인이 취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부대비용 관련해서 취득세를 내실 때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부분은 경락대금 30억과 부동산 컨설팅 용역비 1억을 합산한 31억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대출 수수료의 포함 여부는 개인하고 취득자에 따라서 다른데 개인과 법인이 다른데 법인인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만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봐서 포함이 되지만 개인인 경우에는 23년부터는 취득과 관련된 금융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다. 따라서 개인인 경우에는 금융 비용이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컨설팅 수수료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 지급한 용역비 수수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컨설팅 수수료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체납 관리비 관련된 부분에서는 체납 관리비 포함 여부는 그동안 논란의 여지가 많았지만 대법원의 22년 12월 1일 판례로 판결로 명확하게 정리가 됐죠. 체납 관리비는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고 취득을 함으로써 승계받는 채무에 불과할 뿐이지 취득과 관련해서 발생한 채무는 아니기 때문에 체납관리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도비 같은 경우에 이거 원활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해서 법적 지급 없이 그냥 관례적으로 지출하는 이런 비용인데요. 이거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 지출한 법적인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은 세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낙찰받은 이 갑이 전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는 각종 체납된 경비를 법적인 지급 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납관리비 중에서 법적인 지급이 없이 법적 지급 의무 없이 지출한 전용 부분이나 연체료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지급 의무가 있는 걸로 봐서 부대 비용으로 봐서요.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 관련해서도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도 포함이 됩니다. 단 이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요. 계약서나 지출증빙 이런 것들로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관련된 내용이 이 취득과 관련된 컨설팅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나 이 경매로 취득하면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이나 경매 자문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 이런 것들도 취득가액에는 포함이 되는데요. 자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그 이행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부인될 수 있으니까요. 관련된 계약서나 이런 거 작성하실 때 명확하게 자문에 대한 내용도 명확하게 표시를 하시고 그리고 그 관련해서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자료를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의 취득세, 과세 표준하고 양도세의 취득가액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의 합계를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라는 거고요. 직접 비용 같은 경우에는 경락 대금이 해당이 되겠죠. 간접 비용에는 차입금 이자라든가 금융비용, 그리고 연보 연납하는 경우에 활부 이자와 연체료, 그리고 중개 수수료, 용역비, 취득과 관련해서 지출한 용역비와 수수료, 대표적인 게 컨설팅 수수료겠죠. 자문 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 이런 부분들은 취득세의 과세 표준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이 중에서 취득하는 사람이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은 개인인 경우에는 금융이자 그리고 할부이자 중개수수료 이 세 가지는 취득과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할지라도 취득세 과세 표준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세법에서 열거한 건 비용에 한해서만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예시를 들자면 취득가액으로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건 매입가액은 당연히 들어갈 테고요. 그리고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취득세 이런 부분이요. 법무사 비용 이런 부분들 다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과 관련된 컨설팅 비용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단 업무가 명확하게 취득과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이런 것들은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요.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과 관련해서 발생한 금융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명도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자비용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세를 매수인이 약정 없이 대납하는 경우가 있죠. 약정 없이 대납하는 양도세. 이런 부분들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약정 없이 대납한 양도세는 포함이 안 되지만 특약에 의해서 부담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매 낙찰과 관련해서 발생한 취득세의 취득가액과 취득과세 표준과 양도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취득세하고 양도세하고 포함되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죠. 체납관리비 같은 경우 취득세에서는 전혀 포함이 되지 않지만 양도세에서는 공용 부분은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취득 시에 부담한 중개수수료가 양도소득세에서는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지만 취득세에서는 개인이 취득한 경우라면 중개수수료는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이렇게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취득세 과표와 양도세 취득가액이 다르니까요. 관련된 내용을 다르다라는 부분을 오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